어프루볼의 닷과 위대한 거짓말. 대중이 숭배하는 한 리더의 눈빛에서 공허함을 목격하고 나서야 나는 이 뼈아픈 교훈을 깨달았다. 외부의 인정은 연료가 아니라 복용량을 계속 늘려야 하는 정신적 마약이다. 그것은 가짜 희열감을 주지만 효력이 사라지는 즉시 절망과 집착의 깊은 구멍을 남긴다. 나 역시 한때 성공한 사람의 모습에 집착하여 보여지기 위해 군중으로부터 인정의 부스러기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불태웠다. 소음을 만들 필요 없이 모든 소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수 있는 조용한 힘은 완전히 무시한 채 말이다. 당신도 한때 나였던 것처럼 항구에서 침몰하는 배 위에 서 있다. 물은 격렬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습관의 닷을 통해 조용히 새어들어가고 있다. 승인을 구하는 습관, 바쁜 척하는 연기로 실제 행동을 미루는 습관. 매일 당신이 눈을 뜰 때 당신 인생의 배는 당신이 노를 젓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기대의 흐름이 밀어내기 때문에 떠다닌다. 당신은 매력적으로 보이고 바쁘게 보이고 성공적으로 보이기 위해 에너지의 80%를 쏟아붓고 실제 견고한 내면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20%만 남긴다. 이것이 아무도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냉혹한 진실이다. 당신의 변명들이 당신의 미래를 매 순간 죽이고 있다. 진정한 매력과 영향력은 속임수나 연출로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비타협적인 규율과 군중의 수능을 요구할 때 홀로 설 용기 위에 세워진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의 황금 같은 기회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기 때문에 힘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있다. 삶의 흐름을 바꿀 권력은 당신이 국어를 멈추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존재감을 구축하기로 결정하는 능력에 고스란히 놓여 있다. 이 분석은 심리기술 목록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 숙달에 대한 15가지 스토아 원칙, 진정한 존재감의 기둥으로 당신을 승인 추구자에서 존경, 감탄, 기회를 노력 없이 끌어당기는 조용한 자석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제2부, 본론, 목록 형태의 교훈, 더 리스트클. 조용한 매력의 법칙을 숙달하기 위한 15가지 스토아적 교훈. 1. 당신의 독립성을 소유하라. 내재적 가치에 대한 교훈.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의 일시적인 승인으로 자아를 부풀리기 위해 보여지려고 애쓰며 인정의 부스러기를 구걸하며 평생을 보낸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동의하거나 당신을 인정하는지에 의존하게 둔다면 당신은 영원히 불안과 비교의 순환에 갇힐 것이다. 비교가 반사작용이 되고 공공의 승인이 일종의 통화가 된 세상에서 이 선택은 거의 혁명적이다. 독립성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결과는 만성적인 피로,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듯한 느낌, 그리고 내면의 자존감의 점진적인 침식이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경고했다. 나는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면서도 우리의 의견보다 그들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멈출 수 없다. 진정한 독립성은 그 불균형을 역전시키는 것이며 일시적인 모든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내면의 나침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해결책은 허락 없이 개인적인 선택을 내리고 명확성이 절하나도록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등 자신감을 강화하는 작고 조용하고 신중한 행동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기억하라. 독립성은 단절이 아니라 의존하지 않으면서 깊이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2. 조용한 우아함을 숙달하라. 비언어적 힘에 대한 교훈. 조용한 우아함은 화려한 옷이나 모든 대화를 지배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과 의도적인 움직임에서 비롯된다. 이것이 없으면 당신은 영원히 소음을 쫓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며 모든 상호작용에서 무게감을 잃을 것이다. 당신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당신의 혼란스러운 에너지는 자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밀어낸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선언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외부의 사건에 대해서는 없다. 이것을 깨달으라.
그러면 당신은 힘을 찾을 것이다. 조용한 우아함은 세 가지 기둥 위에 세워진다. 1. 고요함, 혼란에 흔들리지 않는 능력. 2. 의도적인 움직임, 무언가를 서둘러 증명하려 하지 않는 측정되고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 3. 마음챙김 상호작용, 방해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듣기. 모든 공백을 서둘러 채우는 것 대신 숨을 고르고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하며 당신의 침착한 태도가 스스로 말하게 하라. 3. 미묘한 시그니처 향, 보이지 않는 디테일에 대한 교훈. 대부분의 사람들은 향기를 사소한 디테일로 여기지만 그것은 기억과 감정의 원시적 수준에서 연결된 조용한 명함이다. 이 측면을 무시하면 당신은 잊을 수 없는 인상, 공기 속에 미묘한 속삭임을 남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부 사항에 대한 무관심은 자기관리에 대한 규율 부족을 반영하여 당신의 존재감을 밍밍하고 쉽게 잊히게 만든다. 철학자 세네카는 가르쳤다.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이다. 미묘한 시그니처 향은 값비싼 향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절제이다. 깨끗하고 정제되며 당신의 자존감과 보이지 않는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를 전달하는 향기. 해결책은 개인적인 향기를 기본적인 청결과 몸단장 위에 놓는 마지막 터치로 간주하고 압도적인 것 대신 당신의 자연스러운 에너지와 조화되는 것, 나무, 시트러스 향을 선택하는 것이다. 4. 완전히 현존하라. 주의가 선물이 가는 교훈. 산만함이 일반적인 시대에 완전히 현존할 수 있는 능력은 조용한 초능력이 되었다. 만약 당신이 절반만 듣고 대화 중에 휴대전화를 스크롤한다면 당신은 감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중요하지 않다. 그 결과 당신의 관계는 표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당신은 어떤 감정적 영향도 남기지 않은 채 모든 대화에서 떠나게 된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말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 있다면 둘 다 변형된다. 현존은 그 변형의 촉매제이다. 해결책은 속도를 늦추고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나 과제에 집중하도록 스스로를 다시 선택하는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조언했다. 우리는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가졌으니 우리가 말하는 것의 두 배를 들을 수 있도록 하자.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편안한 눈맞춤을 하며 대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들어라. 5. 약간의 신비감을 유지하라. 자존감과 절제에 대한 교훈. 과인 공유가 제2의 천성이 된 시대에 일부를 자신에게만 간직하는 능력은 강력한 절제 행위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삶의 모든 디테일, 모든 계획과 목표를 즉시 폭로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더 이상 탐구할 것이 남지 않게 된다. 당신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비언어적 매력을 잃는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지장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유보다 우리가 스스로 발견한 이유 때문에 더 잘 설득된다. 신비감은 조작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존감에 관한 것이다. 당신의 모든 부분이 공개적으로 전시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해결책은 계획에 대해 적게 말하고 당신의 결과가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이다. 필요한 것과 의도적인 것은 공유함으로써 절제를 실천하여 당신의 내면 생활의 신성함을 보호하라. 6. 문화적 지능을 개발하라. 광범위한 시야에 대한 교훈. 익숙한 주제와 익숙한 사람들의 작은 거품 속에서 사는 것은 당신의 사고를 좁히고 당신은 인간 경험의 광대함과 연결될 능력을 잃는다. 이러한 제한은 당신의 적응력과 공감 능력을 제한하여 당신을 예측가느라고 덜 흥미로운 대화 상대로 만든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썼다. 우주는 변화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이 만든 것이다. 문화적 지능은 당신의 방식이 유일한 방식이 아님을 이해하는 겸손함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고 생각하고 믿는지 알고자 하는 깊은 호기심에서 비롯된다. 해결책은 당신의 관점에 도전하는 책을 읽고 열린 질문을 하며 판단 대신 연민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함으로써 당신의 정보 입력을 의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7. 연민으로 리드하라. 이해의 힘에 대한 교훈. 연민은 종종 나약함으로 오해되지만 실제로는 깊은 힘의 표시이다.
둔감해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마음을 열 수 있는 능력. 만약 당신이 초연함이나 무관심으로 리드한다면 당신은 수능은 만들 수 있지만 결코 진정한 신뢰나 충성심을 구축할 수 없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다. 인간이 있는 곳마다 친절할 기회가 있다. 연민은 서로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며 사회적 책임의 일부다. 연민으로 리드하는 것은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타나고 판단 없이 듣고 견고한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해결책은 점수를 매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연민은 무조건적이어야 한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 경계선을 설정하되 항상 판단보다는 호기심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라. 8. 기쁨과 유머를 발산하라. 회복 탄력성에 대한 교훈. 기쁨은 가짜 흥분이 아니라 일종의 규율이다. 삶이 완벽하지 않을 때에도 밝은 문제를 찾기로 매일 결정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책임감과 나쁜 소식의 무게가 당신을 끊임없이 긴장 상태에 머물게 한다면 당신은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이 될 것이고 사람들은 당신 주변에 있는 것을 피곤해할 것이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썼다. 우주는 변화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이 만든 것이다. 기쁨은 회복 탄력성이다. 삶의 불측성이 당신의 정신을 훔쳐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유머, 특히 자기 비하적인 유머는 당신 주변에서 인간적인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다리이다. 해결책은 매일 감사를 실천하고 유머를 적극적으로 찾고 코미디를 보거나 재치 있는 책을 읽는 것. 수치심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실수를 웃어넘기는 것이다. 9. 자기 관리를 우선시하라. 자존감에 대한 교훈. 조용한 존재감과 침착한 자신감은 위조될 수 없다. 그것들은 잘 가꾸어진 내면의 기반에서 비롯된다. 만약 당신이 지속적으로 잠을 무시하고 제대로 먹지 않고 자신과의 약속을 어긴다면 당신은 점차 자기 신뢰를 침식시켜 당신을 영원히 피곤하고 짜증나게 만들 것이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다. 자신의 승인 없이는 편안한 사람은 없다. 진정한 자기관리는 거품 목욕이 아니라 규율 있는 선택이다. 충분한 수면, 운동, 그리고 정신건강 보호. 그것은 나는 오늘 최고의 나를 보여줄 만큼 중요하다고 말하는 자기 존중의 행위이다. 해결책은 자기 관리를 일관된 습관으로 만들고 당신의 경계선을 보호하며 당신이 스스로에게 한 작은 약속들을 지켜서 자기 신뢰, 다른 모든 신뢰의 뿌리를 구축하는 것이다. 10. 감성 지능을 구축하라. 정신적 자제력에 대한 교훈. 감성 지능은 정신적 자제력이다. 감정적인 폭풍에 휩쓸리지 않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적 상황을 탐색하는 능력이다. 그것이 없으면 당신은 당신의 충동적인 반응의 노예가 되어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정함을 조성한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겸손함을 보여주었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내가 잘못 생각하거나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바꿀 것이다. 감성지능은 자기 인식에서 시작하여 자기 조절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공감에 이른다. 해결책은 반응하기 전에 멈추고 판단보다는 호기심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함으로써 감정과 행동 사이의 간격을 만드는 것이다. 11.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어라. 행동 시그니처에 대한 교훈. 말은 값이 싸지만 일관성은 당신의 말을 증거로 바꾸는 것이다. 계획이 빠른 문자 메시지 하나로 취소되는 세상에서 신뢰성은 조용한 초능력이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약속을 어기거나 편리할 때만 나타난다면 당신은 구축되는데 몇 년이 걸렸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철학자 세네카는 단언했다. 약속은 결코 깨어져서는 안 된다. 신뢰성은 거대한 몸짓이 아니라 작은 반복적인 행동들로 형성된다. 지시간에 도착하기, 약속한 메시지에 대답하기, 사소한 일이라도 작업을 완수하기. 해결책은 더 적은 일을 하되 그것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양보다 질, 스스로에게 한 작은 약속들을 지켜서 자기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12. 적게 말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단어의 가치에 대한 교훈. 적게 말하는 것은 냉담함이 아니라 사려 깊음이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모든 공백을 채우고 과도하게 설명하며
무언가를 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만 말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말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다. 말은 싸구려가 되고 무시되기 쉽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상기시켰다. 자연은 우리가 말하는 것의 2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혀 하나와 귀 2개를 주었다. 힘은 의도에 있다. 단어에 무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신중하게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사용된 침묵은 강력한 형태의 의사소통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마음을 열 공간을 만들고 미묘한 압력을 만든다. 해결책은 의도적인 멈춤을 실천하는 것이다. 대답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내가 말하려는 것이 대화를 진전시키는가? 그것이 필수적인가? 13. 의도적으로 옷을 입어라. 내면과 외면의 조화에 대한 교훈. 당신이 옷을 입는 방식은 당신의 자존감과 규율에 대한 조용한 의사소통이다. 만약 당신의 옷이 헐렁하고 잘 맞지 않거나 부적절한 트렌드를 쫓는다면 그것은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 부족과 내면의 불안정함을 나타낸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권고했다. 외모는 단순하게, 그러나 내면의 성격은 그 반대로 표현되도록 하라. 의도적으로 옷을 입는 것은 당신의 성격, 체형 및 라이프 스타일 사이의 조화를 찾는 것이다. 그것은 양보다 질에 관한 것이고 값비싼 라벨보다 핏에 관한 것이다. 해결책은 핏과 청결을 우선시하고 단순하고 인식 가능한 시각적 시그니처를 구축하며 몸단장, 머리, 신발이 항상 관리되도록 하는 것이다. 14. 당신의 반응을 통제하라. 간격의 힘에 대한 교훈. 진정한 힘은 당신 주변이 모두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이며 폭풍에 휩쓸리는 물체가 아니라 폭풍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모든 즉각적인 반응에 휘둘리게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것이며 조작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것을 궁수에 비유했다. 당신의 통제는 당신이 화살을 놓기 전에 조준하는 방식에 있다. 통제력은 충동적인 행동 대신 사려 깊고 숙고된 반응을 선택하는 것이다. 해결책은 감정이 고조될 때 느리게 호흡하여 당신이 안전하다는 신호를 마음에 보내고 간격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다. 이것이 일주일, 1년 후에 중요할까? 당신의 평정심은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조성할 것이다. 15. 당신의 공간을 창조하라. 부재의 가치에 대한 교훈.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은 당신의 존재감을 값싸게 만든다. 당신이 항상 어디에나 있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당신이 가져오는 노력을 무시한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썼다. 우리가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길수록 우리는 우리의 통제 하에 있는 것들을 덜 통제한다. 건강한 공간은 건강한 경계선에서 온다. 전략적 부재는 조작이 아니라 당신의 주의가 가치 있다는 것을 말하는 자기 존중이다. 해결책은 죄책감 없이 거절하고 방해받지 않을 특정 시간을 차단하며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해 당신이 나타날 때 온전히 참여하고 견고하며 생기 넘치게 하는 것이다. 제3부 결론 및 행동 촉구. 국어를 멈추고 건설을 시작하라. 당신은 보았듯이 조용한 매력의 법칙은 헛된 마법이 아니라 비타협적인 자기 숙달의 직접적인 부산물이다. 우리는 독립성 소유 1을 통해 당신의 가치를 내면에 고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조용한 우아함 2과 감성지능 10을 통해 침착함으로 세상을 탐색하고 일관성 11로 당신의 말을 증거로 바꾸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공간 창조 15로 당신의 존재감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무게를 부여하는 15가지 핵심 기둥을 통과했다. 핵심 메시지는 이것이다. 존경을 끌어내기 위해 화려한 일을 할 필요는 없다. 당신은 단지 연기를 멈추고 당신 자신의 운명의 건축가가 되기만 하면 된다. 다른 사람들이 끌어당기는 사람이 될 힘, 당신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발산하기 때문에 당신이 내면의 규율을 결정하는 능력에 고스란히 있다. 당신은
대기실에 있었다. 당신은 지도를 읽었다. 이제 행동할 때다. 행동 촉구, CTA. 내일까지 기다리지 마라. 동기부여가 느껴지길 기다리지 마라. 내일은 미루기의 가장 큰 거짓말이다. 지금 당장 행동하라. 오늘. 1단계 독립성. 이 글을 읽은 직후 10분간 절대적인 고독을 가져라. 휴대전화 금지. 오직 당신과 당신의 생각만. 2단계 일관성. 당신이 스스로에게 약속했던 작은 약속 하나, 물 2리터 마시기, 밤 11시에 취침을 선택하고 향후 7일 동안 타협 없이 이행하라. 3단계 반응 통제. 다음 대화에서 감정이 고조될 때 심호흡을 하고 응답하기 전에 3초를 기다려라. 간격을 만들어라. 당신 자신의 닻을 만들기 시작하라. 규율이 당신의 조용한 언어가 되도록 하라. 당신의 흔들림 없는 평정심이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선언이 되도록 하라. 확언. 나는 건축가다. 나의 견고함이 나의 힘이다.